그 박근혜 이후를 다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. 저희는 여러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그 중심 핵심 이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. 질문 이렇습니다. 유력 대선 주자로서. 감사합니다. 이게 시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. 또 고춧가루를 거기다 뿌리고. 유력 대선 주자로서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내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이제 쭉 시장을 펼쳐 오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정책팀들 내에 이미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제도를 정책 공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, 저희 전문가들하고 협의 중이고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제가 강남원 교수가 우리 정책 담당 교수님이셨는데, 제가 재선할 때 거기서 캠프에서 제안한 게 기본소득 한번 도입해보자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대했어요.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전 구성원한테 똑같이 주는 건데, 아니 100억 우리가 배정한다고 해도 성남 시민이 100만 명이라 1년에 10,000원 주는 건데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다. 10만 원씩 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돈이 1,000억이 드는 거예요. 1,000억이. 장난이 아니죠. 그죠? 1년에 그것도. 1년에 10만 원. 만약 한 달에 10만 원 준다. 그러면 이 돈이 얼마냐면은 1년에 100만 원 쳐도 1조 원이에요. 그러니까 성남시 예산 다 줘야 돼. 그래서 이제 그걸 일단 접고,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, 이거를. 이제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. 또 제가 잘하는 일종의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좀 분명히 누가 반대할 거고. 그럼 막 원래 이게 갑론을박을 막 해야 유명해지잖아요. 원래 이 정치를 할 때는 일단 유명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유명한 얘기인데 인지에서 지지로.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. 그래서 부고 아니면 다 나와야 되거든.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지 마세요. 근데 어쨌든 이게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, 그래서 결국 나오는 아이디어가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거죠. 그 중에 가장 표로 따지면 노인한테 투자하는 게 좋긴 하지만,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을 본다면 역시 가장 취약계층이 된 청년들한테 하자고 해서 저희가 100만 원, 이제 1인당 한 개 연령이 100만 원, 그 다음 2개 연령, 3개 연령, 4개 연령 늘려가려고 했는데 100억씩 드니까 한 개 연령이 100만 원 준데 100억 정도 듭니다. 그런데 이 100억 한 개 연령 100만 원 주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한 달에 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걸로 도대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. 그나마 이것도 하는 도중에 이 정부가 막 소송하고 뭐 재정 시행령 고쳐가지고 뭐 돈 뺏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바람에 그것도 절반만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. 50만 원. 그걸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이제 12만 5천 원씩 상품권을 주는데, 제가 놀라웠던 거는요. 제가 볼 때는 그 분기에 12만 5천 원 받아가지고 무슨 살림 펴는 것도 아닌데 뭔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했는데,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. 제가 생각이 정말 잘못했구나. 나도 기득권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현장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서 소액이라도 이 기본소득 제도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. 정치권은 여전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. 일단 정치권의 생각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국민들한테 많이 주면 국민들이 버릇이 나빠진다, 나태해진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. 실제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들한테 이런 걸 주면 안 줘야지. 주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일 안 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려가지고 청년들도 청년 배당해주면 안 된다는 논거의 제일 큰 게 그겁니다. 근데 이런 조세제도,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. 또 국민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. 자기가 낸 세금 자기가 받는 거 당당한 권리인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 뭐 공짜 받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. 왜냐하면 언론에 많이 세뇌가 돼 있어서 그런 건데, 이런 것들을 좀 고치려면 정치권 고민할 거 없이 좀 복제에 대한 사고를 좀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. 올해 상반기 그 현대자동차 매출액하고 네이버 회사 매출액하고 비슷했습니다. 근데 그 네이버 회사의 직원 수가 현대자동차랑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? 30분의 1이었습니다.
그만큼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, 뭐 테크놀로지 기반의 사업으로 나아갈 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총 고용량을 봤을 때는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 사실 논의가 지금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많이 확장되기도 하였는데요. 또 하나 기여한 게 알파고였습니다. 알파고가 이제 이겼을 때, 그 바둑에서 이겼을 때 과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는 뭐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것으로 바탕을 했을 때는 기본소득의 시대는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. 요즘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미국이 사실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. 근데 미국에서 요즘 미국의 노동운동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썼어요. 그 양반이 속해 있는 그 세이유라고 하는 미국의 전미 서비스 노조라고 미국의 뭐 조합원이 100만이 넘는 대규모 노조입니다.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캠페인을 그 노조를 통해서 했던 사람인데, 이제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두 축으로 가야 된다.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받는 대가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.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.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삶의 비빌 언덕을 마련해 줘야 된다.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 않으면 미국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다. 최저임금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 조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, 노동자들이 이제는 파업하고 싶어도 파업을 못 하잖아요. 왜냐하면 파업 기간이 장기화되면 특히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파업을 했다가는 완전히 신용불량자 되기 딱 좋은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.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데 싸울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.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게 노동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기본소득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. 또 최소한의 복지도 안 됐는데 기본소득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. 저는 아까 좀 전에 처음 소개한 그 전미 서비스 노조, 미국의 의장이었던 그 사람의 저는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. 이거는 단순히 이제는 이거는 노동운동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시민운동, 복지운동 저는 다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. 한꺼번에 되기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. 기본소득을 한꺼번에 전 국민에게 뭐 135만씩 준다. 이건 어렵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지만 이런 정신, 이런 철학,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일수록 노동이 아닌 곳에서 소득의 원천이 생겨서 최소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. 그래야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. 헬조선이 아니고 각자 생존이 아니고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.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저는 시민사회에서 좀 공유하고 이것들을 정치권의 일종의 요구사항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선거 시기에 모든 현금 지급성 정책은 정치 상품으로 상당히 거래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유권자들이 또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고요.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마도 정치가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겠죠. 알고 있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금 뭐 양육수당 도입도 박근혜 정부 도입하면서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하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금 지급성의 수당들은 이제 그 선거철에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확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정책과 어떻게 중첩되고 어떻게 같이 설계되어야 되는지 설계를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.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복지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부분은 복지 지출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최하위권입니다. 사실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. 절반 이하죠. 근데도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다른 것이 줄어들까봐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요.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 지출, 우리나라
그 정부 예산이 연 400조 정도 되고 복지 지출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추가로 제도를 도입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재산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국민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조세하고 사회보장기여금,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장기여금, 요걸 합친 걸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GDP,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24%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. OECD 국가 평균이 34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보다 10% 정도가 평균이 높습니다. OECD 국가 평균이.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덴마크가 있죠.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 덴마크. 뭐 대학 교육도 무상이고 뭐 대학생들한테 생활비도 준다는 덴마크는 조세 부담률이 50%입니다.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.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걷고 있는 거죠. 그 세금을 걷는 원천은 다양합니다. 우리하고 확실하게 다른 점은 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한 세금입니다. 덴마크 같은 경우는. 저는 한국에서 사실은 재원을 마련하는 건 아까 조세개혁 말씀드렸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 부담률, 국민 부담률을 끌어올리는 조세개혁을 하면 그러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. 덴마크 수준으로 만약 우리가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월 6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줄 수 있습니다. 한겨레에 135만 원은 안 됩니다.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을 할 때. 그렇지만 뭐 월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5, 60만 원이든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돈인 게 매달 들어오고 권리로서 받는 것이고 만약 평생 받는다면 그죠.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. 뭐 6개월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거라면 그럼 월 30만 원, 4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. 절대로. 나미비아나 이런 데 실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투자된, 지급된 금액보다도 소득 증가 폭이 훨씬 크더라 라는 거죠. 특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경제가 침체가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이 돈을 이 소수의 재벌들이 창고에다 쌓아놓고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순환이 안 돼.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순환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이게 현금 지급이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지 지출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. 전달 비용이라고 하는 게. 재원 자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가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요. 좀 더 활성화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. 오늘 정치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? 모든 일을 다 정치인들이 해결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.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요.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135만 원 기본소득을 드립니다라는 실험은 저희 욕심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받아보고 겪어봐서 이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. 지금 1000만 원 모여서 첫 주인공을 뽑았습니다. 강요석 씨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뽑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이 더 많이 공유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울러 2차 펀딩이 2천만 원 넘기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두 번째 135만 원 기본소득의 주인공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.